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교육에서 중등고 통합사회 한국사를 담당하게 된 권서연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사회교육과랑 경제학과를 복수 전공을 해가지고 2학기 때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2학기 때 경제 위주로 이제 수업이 깔려가지고,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대치에서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오픈이 된 건 작년부터고, 사실 대치에 그 전부터는 있었고, 주로 이제 중계동에서 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던 강사고요. 자, 그럼 이제 먼저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 먼저 보시면 2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게 통합사회 1 개정 통합사회에서 이제 다루는 범위인데, 일단은 오늘은 중동고에 맞춰서 어느 부분을 조금 1학기 시험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지 말씀 먼저 드릴게요. 중동고 같은 경우는요, 2단원이 작년에는 평이하게 나왔는데요. 올해는 이게 중간고사 시험범위거든요. 저는 올해 2단원부터 조금 난도가 많이 튈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고는 다른 학교들은 보통 통합사회 선생님이 2분 들어오세요. 그래서 일반 사회랑 윤리를 한 선생님이 담당하시는데, 보통 윤리과 선생님들이 전국 학교에 이렇게 많이 수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 사회 선생님이 윤리를 가르치셔요. 근데 본인이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윤리 과목을 심도 깊게 이렇게 깊게 다루지는 못하시는데, 중동고 같은 경우는 선생님 3분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윤리 선생님이 따로 들어오시는데, 근데 이제 이 윤리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언제 윤리 난도를 올려봤냐면 2학기 중간 때 본격적으로 정의라는 그 내용을 가르치는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먼저 출제를 높여보셨어요. 그랬는데 너무 괜찮은 거죠. 애들 등급이 너무 예쁘게 갈려요. 그러니까 그 기조로 2학기 기말까지 가셨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1학기 중간은 그때까지 이제 신입생이고 그래서 약간 배려해서 그렇게 난도를 높게 못 내셨는데, 올해는 아마 그냥 시작부터 여기서부터 등급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중동고가 지리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데, 문제는 보면 맞추는데 왜 우리 남자친구들이 안 외워서 틀리는 논점들 있죠. 예, 그런 이제 지엽적인 그 암기 여부를 묻는 문제들이 조금씩 등급 가르려고 살짝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주의하시면 되고, 오히려 이제 일반 사회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수능형 문제로 출연이 돼서 이제 4단원 같은 파트가 조금 난도 있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단원, 4단원이 사실상 1등급을 결정하는 건 여기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렇다고 안 중요하냐? 나머지는 공부하면 아이들이 그래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인데, 이 2단원, 4단원에서 이제 이걸 장악하냐 못 장악하냐가 결국에는 1등급 받냐 못 받냐로 나뉜다라는 걸 이제 강조드리고 싶고요. 통합사회 2는 그냥 대체로 모든 학교들이 개정통사 이제 한 학기 처음 해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부터는 그냥 난도를 왕창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사 2 같은 경우는 이제 2학기 시험범인데, 여기서는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새로운 논점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대부분의 학교들도 다 난도가 올랐고, 중상고 같은 경우도 난도가 올랐는데, 어느 정도까지 난도가 올랐냐면, 이 경제 파트 같은 경우는 중동고 같은 경우는 경제 파트에서 보통 이제 경제 심화 논점으로 나오는 논점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또 이 선생님이 따로 프린트, 왜냐면 교과서에 없으니까요. 네, 를 제공해서 이제 출제가 되셨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동고 통합사의 일반적인 특징을 말씀드리면, 선생님 3분 들어온다라는 걸 그냥 어렵게 내는 학교예요. 저는 이제 선생님 4분이 들어오는 학교도 한번 지도를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몇 분 들어오시냐에 따라서 확실히 난도가 올라갑니다. 이 말인즉슨 선생님이 자기 전공을 맘 놓고 이제 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 전공의 심화 논점들까지 난도를 놓고 내고 있고요. 교과서는 아침나라 교과서였는데 저게 이제 대부분의 학교에서 채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아침나라 교과서가 굉장히 조금 내용이 뭐라 그럴까요? 빈출 주제 위주로만 들어가 있어서 조금 가볍습니다. 그래서 저걸로 절대 애들 못 가르니까 작년 같은 경우 부교재를 썼어요. EBS 개념 완성이라 그래서 문항편 문제들만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따로 쓰고, 필요하면 선생님이 학교 프린트를 추가로 제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반 사회랑 윤리 파트에서 이제 추가 프린트가 나왔고요. 지리는 그냥 거의 이 부교재 위주로만 수업을 하셨습니다. 교과서도 잘 안 보시고. 근데 이 부교재가 문제가 뭐냐면요, 이 부교재 같은 경우는 다른 통합사회 8종 교과서를 모두 아우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 말고 다른 교과서도 시험 범위가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지리 파트는 조금 학습량이 많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시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과거까지는 약간 단답형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다 객관식 100으로 구성이 돼 있고, 중동고는 사실은 2024년까지의 기출과 25년의 기출이 사실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지난주까지 이거 하다 바빴는데, 제가 지금 전국의 기출들, 통합사회 기출들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검수를 하고 있는데, 모든 학교들이 지금 다 그런 식이었어요. 24년까지의 기출과 25년의 기출 확연히 달라요. 24년까지 중동고는 제가 조금 담당했던 학교들이 좀 어려운 통사가 어려운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제 기준에서는 한 중상 정도 되는 난도의 학교였거든요. 24년까지는. 근데 25년부터는 그래도 상,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최상까지도 올라오는 문항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난도가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고, 일반 사회 파트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수능형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게 문제 유형이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개념을 암기했다고가 아니라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했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지 묻는 유형인데, 근데 이것도 문제가 문제 유형이 조금 쉬운 게 있고 문제 유형이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문제 유형이 어려운 애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문제가 사례형이 이제 나오는데, 사례형은 교과서에 있는 사례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교과서 밖에 있는 사례랑 연결시켜서 통합사회 개념을 이제 연계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4년까지는 사실 내신 과목이잖아요. 한 번 하고 치우는 과목이고, 중동고는 전통적으로 이과 강세 학교잖아요. 그래서 통사에서는 선생님들이 학습 부담을 많이 줄여주셨었어요. 근데 25년부터는 어쩔 수 없어요.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중동고는 또 명문고다 보니까 통합사회에서도 난도를 굉장히 많이 올린 게 이제 눈에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리 같은 경우는 이런 것까지 나오나 싶은 정도까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생활과 윤리에서 수능 이제 3점짜리 문항들의 핵심 선지가 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킬러 선지들, 그런 거 이제 통합사회에서 선지 구성을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윤리 파트는 어떻게 하냐면 사상과 별로 사상가의 그 생활과 윤리라든지 윤리와 사상의 논점들을 이제 그 학교 수업에 맞춰서 이제 선지 구성을 다 배열을 해서요, OX 선지를 줘요, 애들한테. 그래서 이 문장은 어디가 틀렸고 이런 걸 정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배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리는 상대적으로 평이합니다. 우리 특히나 이제 조금 수준이 높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지리 같은 경우는 좀 평이하게 느껴지는데, 평이하다는 거의 단점은요, 틀리면은 안 돼요. 남들 다 맞춰요. 여기서는 오답을 내면 제 등급이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지리 파트는 오답을 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자, 문제 유형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제가 조금 놀랬던 거는 1학기 중간고사 때 이제 이 제일 쉽다라고 평가하는 통합적 관점 논점이거든요. 이 통합적 관점이 보통 사례 주고 이게 무슨 관점이야 그냥 배칭만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기본형으로 이제 출제가 됐는데, 중동고 같은 경우는 이걸 또 추론형으로 냈어요. 예, 추론형은 뭐냐면, 자, 선지를 다 가정형으로 주고 이 모든 걸 다 정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보다 다른 학교에서는 그냥 후다닥 풀 수 있는 걸 중동고는 좀 시간을 잡아먹게끔 이제 문제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게 좀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저런 식이 이제 수능형 문항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나 정치나 법이나 경제 같은 것들은 저런 식으로 철저하게 수능형 문항이 나오는데, 저런 문항들은 사실 수능형 문항들은 그 문제풀이 스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시간에서 시험을 단축해서 풀어올 수 있는 스킬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은 조금 접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스킬들을 가지고 최대한 한정된 시간에서 우리가 최대한 빨리 이제 시험을 풀 수 있도록 효율적인 문제풀이 방법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리 같은 경우도 이제 저렇게 지도가 나오면 생각보다 친구들 많이 틀립니다. 어느 대륙인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세계 전도가 아니라 부분 지도가 나면서 좀 난도가 높아졌는데, 지리도 사실 24년에도 좀 평이하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부분 지도 이제 잘라서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놀랬던 거는 이런 같은 나무가 나오는데 나무 종류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 나무는 당연히 펄프에 쓰는 거 아니야?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꼼꼼하게 내용을 봤는지 안 봤는지, 남고 친구들이 좀 그게 떨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허를 찌르는, 저게 빈출 주제도 아닌데 이런 걸 냈다라는 게 이제 중동고 시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 기억 같은 선지들이요, 보면 맞는데 안 보면 틀리는 것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왔다라는 게 이제 중동고 이제 시험의 특징이었고요. 윤리 파트는 사실 1학기 시험을 위주로 제가 오늘 배치를 했는데 1학기 시험은 쉬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저번에 중동고 중동고 설명을 했던 영상이 아마 다운교육 홈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2학기 중간고사 윤리 파트를 보면요, 난도 차이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는 1학기부터 이거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 다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사로 바로 넘어가면은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제 체감으로는 상대적으로 평이합니다. 평이한데, 이제 친구들 물어봤더니 1등급 중반 정도에서 난도가 끊기고요. 자, 중동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틀리지 않는 시험이 중요한데, 모든 문항이 자료 분석형입니다. 자료 분석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자료가 어떤 자료가 나올지 몰라요. 굉장히 교과서 지엽적인 구석구석의 자료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기 맞추기 문항이 다른 학교 대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연표를 사건별로 순서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런 순서 맞추기 문제 좀 비중이 크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저희 수업 구성인데 일단 제가 4회차까지는 거의 진도를 나가요. 제가 진도를 좀 빨리 뺍니다. 왜냐면 최대한 친구들이 저 알아요. 남자애들 숙제 잘 안 해와요. 그래서 숙제 안 해온 것들 제가 남겨서 그거를 다 보강하도록 최대한 5, 6주차 그리고 직보까지는 거의 문제 위주로 품는데 이 문제가 학교 시험보다는 좀 난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시험이 커리큘럼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교재 구성인데 특히나 이제 친구들이 제일 좋아했던 게 이렇게 문제를 제가 비슷한 문제의 유형들을 묶어가지고 이제 패턴에서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마지막 2학기 기말 때 작년에 들어왔던 친구인데 다른 선생님 수업 다 듣고 오다가 추석 특강 때 제 수업 한 번 듣고 이제 2학기 기말 때 이제 옮겼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한국사 같은 경우가 3등급 후반대인데 2학기 기말 때 저랑 한 번 수업하고 한 문제 틀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처음으로 한국사 이런 점수 받아본다고 기뻐서 이제 기뻐했는데 그게 사실 산발적으로 이제 문제가 아니라 또 뛰어난 친구라서 국영수는 나 1등급이었거든요. 한국사는 통사만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패턴화돼서 비슷한 문제 유형들을 반복적으로 풀어보면 친구들이 좀 문제가 체화가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조금 효율적으로 이제 문제를 체화할 수 있도록 구성을 다 짜놔가지고 그걸 이제 같이 이제 하면은 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막판에는 적어도 제가 직접 만든 모의고사를 한 3회 정도 풉니다. 예, 문항 자체를 제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학교 시험에 맞게 이제 구성을 할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친구들이랑 저희가 평소에 소통을 많이 해서 졸업생 친구들이랑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저랑 끊임없이 이제 소통을 하면서 계속 이제 숙제 그리고 테스트 관리 그리고 이제 문제 이제 공부하다 모르는 거 질의응답을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